자, 어서 와, 얘들아. 파란색 책 한번 꺼내보고, 우리는 산화원원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산화원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놔야 돼.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응용도 많이 해봐야 되고, 여기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 여러분이 이제 1학기 때 경험들이 있을 거야. 1학기 때 경험들이 있을 건데 그때 느꼈을 거야. 이론을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 선생님 생각에 그게 한 7, 80 정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론만 드립한 애들은 점수가 7, 80점만 나온다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생긴 경험들이 점수를 내게 도와준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랑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거나 안 풀어본 사람이랑은 점수로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야. 그래서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초도 잡으면서 그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게 될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집중들 하고, 그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집중 안 하고 그러면은 안 돼. 어차피 자기 인생이야. 그치? 그래서 나도 뭐 지금 너 수업 열심히 안 듣고 있네, 너 수업 안 듣고 있네, 너 고개 왜 쳐박고 있어, 막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내 수업 스타일 알잖아. 그치? 자면은 자는 대로 그냥 냅둬. 왜? 네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나는 어찌됐건 간에 나의 책임을 다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 생각이니까 열심히 해보자고. 알았지? 지금 알트탭 이제 시전하는 사람들 하지 마. 절대로 그냥 집중해서 듣고 공부한 다음에 놓으세요. 알았죠? 자, 첫 페이지 펴서 2페이지를 한번 펴보면 일단은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이 산화랑 환원을 갖다가 다루는 지표에서 이 산화랑 환원이라는 거를 인간이 규정한 지표에서,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지표는 원래는 2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3개를 배울 거고, 그 2개 중에서 산소를 주고받는 지표가 있고 전자를 주고받는 지표가 있고 수소를 주고받는 지표가 있는데, 얘는 우리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배우기는 배울 거야. 오케이?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어디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거냐면 3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추가 개념 맥스라고 되어 있어서 모식적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우리 거기에다가 한번 적어 볼 거야. 적는 것보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나타내 볼게.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 같은 경우에 산소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산소를 갖다가 뺏겼다라는 얘기고, B 입장에선 산소를 얻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이해 가죠? 그래서 산소를 잃었다, 얘는 산소를 얻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산화라는 건 어떨 때 붙이는 말이냐면 산소를 얻었을 때, 즉 B의 입장에서는 난 산화됐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A의 입장에서는 나는 산소를 갖다가 잃었으니까 환원됐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첫 번째 지표다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산소 지표.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2가지 지표를 갖다가 더 배워야 되는데 걔네들은 세트로 움직입니다. 수소 지표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 전자지표라는 게 있어. 산소는 얻었을 때 산화됐다면 전자랑 수소는 잃었을 때 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수소랑 전자를 얻었을 때는 환원됐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지표들은 사실 독립적이지는 않아.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일단은 여기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B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거나 수소전자를 잃었을 때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B는 산화됐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 B는 원래 혼자 있었는데 산소를 얻는다거나, B는 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다거나, 수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는 산화됐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A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 산소를 잃어버렸다거나, 원래 같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산화물의 형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산소가 없어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환원됐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수소나 전자를 얻는다거나,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A가 이온의 형태였었는데 갑자기 얘가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중성의 형태로 바뀌어. 그러면은
전자를 어찌됐건 얻은 거잖아. 그럼 얘는 환원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전자를 잃고 어떤 경우에 전자를 얻었는지 또는 산소를 주고받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 화학은 내가 화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성적 우수상은 받았거든? 존나 자랑이네. 2학년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다 합쳐가지고 하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상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화학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문제는 잘 맞출 수 있어. 그거 왜냐면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 화학은 그런 과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물론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거는 여러분도 이제 내신 시험 치르면서 느끼게 될 건데 나도 그지 같은데 언어적인 요소가 좀 반영되지 않냐? 그거 인정하지 않냐? 언어적인 요소가 좀 인정되잖아. 그치? 아는데 틀려. 그거 왜 그래? 문장을 읽고 못 받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막 틀리면서 내가 빡대가리인가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더 연습을 이제 많이 해줘야 되는 거겠지. 근데 화학은 그런 경우는 잘 없다라는 얘기지. 경험을 많이 쌓아주면은 다 맞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A가 환원이 됐다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여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를 거기에다가 써놨는데 한 녀석이 산화가 됐다면 다른 녀석은 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왜? 전자를 잃었으면 얻은 녀석도 있고 산소를 잃었으면 얻은 녀석도 있을 거니까 산화랑 환원은 분명히 어떻게 일어나게 된다?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언제 이제 가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산화만 일어난다, 환원만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 갔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도 하나가 있는데 산화제, 환원제라는 개념도 있었죠. 이 산화제라는 거는 그리고 환원제라는 개념은 잘 듣고 있냐 너네? 잘 듣고 있죠? 그 조교가 잘 감시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저 산화제라는 녀석은 그 소화제를 떠올려주면 되는데 소화제는 지가 소화되기 위한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지가 소화되기 위한 게 아니야. 남을 소화시켜야 돼. 걔가 소화제야. 그럼 여기는 산화제는 뭐야? 지가 산화가 되기 위한 게 아니야. 지가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산화시키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남이 산화됐으면 나는 환원돼야지. 왜?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 환원제는 뭐야? 나는 산화됐고 남을 환원시킨 거. 그거 바로 환원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겠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은 산화제라는 건 결국엔 뭐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세요. 지는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킨 녀석. 환원제는 무슨 얘기야? 지는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킨 녀석.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돼.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뭐부터 할 거냐면은 요 지표만 가지고 한번 놀아볼 거야. 오케이? 요 지표만 가지고 한번 놀아볼 거야. 지금 잠깐 시간을 줄 거니까 머릿속에다가 자꾸 주입을 갖다가 하세요. 산소는 얻었을 때 산화, 얻었을 때 산화, 얻었을 때 산화, 잃었을 때 환원. 자꾸 이제 반복을 갖다가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거 여러분 중등 때 했던 거라 가지고 그렇게 빡세진 않죠. 그래서 한번 해볼 거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다가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은 이 페이지로 한번 와보면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나오는 단골 손님이 있어. 바로 누구냐면은 구리의 반응이죠. 구리의 반응. 반드시 구리만 나오리란 법은 없는데 구리가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색상이 되게 적나라하게 잘 변해. 그래서 이 구리나 아니면 다른 금속들은 여러분이 색상 정리를 갖다가 조금 해놓는 게 중요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일단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구리 금속이라고 나와 있죠. 구리 금속이라는 녀석. 구리 금속을 연소했다라고 했는데 이 연소라는 게 여러분이 어떤 건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경험의 연속이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이 연소라는 녀석은 뭐냐면은 공기가 즉 산소가 충분하게 있는 상황에서 열반응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는 연소는 열반응이고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시켜서 이 산소랑 빠르게 결합시키는 반응, 바로 연소라고 얘기해주지. 빠르게 결합을 시킨다.
여기서 포인트는 빠르게랑 결합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산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내가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산소랑 결합을 시킨다라는 건 얘 입장에서 산소를 얻는 거니까 산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연소라는 건 금속을 산화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리금속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여러분 책에는 다 써있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지금 그림에 보면은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겉불꽃에다가 연소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연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완전 연소가 있고 불완전 연소가 있어. 우리 통합과학에선 그렇게 두 개만 배워. 자, 그러면은 구리를 지금 뭐 할 거냐면은 겉불꽃에다가 한번 반응을 시켜볼 거야. 겉불꽃에다가 반응을 시켜볼 거야. 여러분도 기억을 잘 해두세요. 여기 있는 겉불꽃이라는 녀석은 공기가 충분한 상황에서 열 반응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에 적어준 것처럼. 그래서 얘가 리얼 연소군요. 맞는 얘기야. 자, 그럼 얘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시키는 건데 산소를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돼.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무조건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해? 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어. 공유결합 물질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어. 얘네를 결합을 시켰더니 아마 문제에서 힌트를 줄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식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오케이? 그 다음에 개수까지 여러분이 어때야 되냐면 맞출 수 있어야 돼. 개수 맞추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결과물을 보고 해도 되고 여기를 보고 해도 되는데 얘 이 화살표를 갖다가 거의 이퀄처럼 생각을 해주면 돼. CU 1개, CU 1개, O 2개, O 1개, O 안 맞네? 그럼 여기에다가 2. 그럼 이제 머릿속에 돌아가야 되는 생각은 구리 2개, 산소 2개. 아, 산소 2개 맞네. 아, 근데 구리가 틀려졌네. 요딴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 맞추는 것도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선생님 경험인데 절대 안 돼. 되게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돼.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산화가 일어난 물질이랑 환원이 일어난 물질을 갖다가 우리 누구로 한번 구분을 해볼 거냐면 산소 지표로 한번 구분을 해볼 거야. 평소에 선생님 수업 템포보다 조금 느리지? 이거 약간 영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빨리빨리 못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이제 거북이 모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엄청 느리기에는 말고 이 정도 스피드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어떤 새끼가 별풍 쏜다 그러던데 그런 건 하지 말고 별풍 못 쏴. 후원은 되더라. 유튜브 잘 부탁해. 자, 이거 봐봐. 여기에 보면은 구리라는 금속이 있는데 걔를 산화구리로 만든 거야. 얘 산화구리라고 읽어주면 돼. 오케이? 산화구리. 이 산화구리라는 녀석은 지금 구리였다가 산화구리가 된 거니까 구리 입장에선 산소를 얻은 거야. 그래서 얘는 뭐 됐다 그러냐면 산화됐다라고 하고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초심자들 같은 경우 중딩 때 화학이랑 좀 안 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사유를 적어주세요. 산소를 얻음이라고 생각해주면 적어주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산소였다가 산소 됐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환원이야. 이유는 뭐야? 이 새끼가 산화됐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얘 이름을 지어주자. 얘 산화됐고 얘 환원됐죠. 얘 산화됐으니까 뭐라고 해주면 돼? O2를 환원시켜주는 녀석이니까 얘가 환원제. 그죠? 얘는 산화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겠네. 이해 갔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강조를 되게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얘네들을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거 무슨 얘기냐? 산소를 얻었잖아. B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다는 건 전자를 뱉었다는 거랑 같은 의미야. 뭔 얘기인지 얘가?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됐다는 건 구리가 전자를 잃었다라는 거랑 완전히 같은 의미야. 오케이? 실제로 얘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 얘는 산화구리이기는 한데 이거 무슨 물질이냐면 이온결합 물질인 거 너네 눈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구리가 이렇게 구리 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뱉어낸 거를 여러분이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산소를 얻으면서 전자를 뱉었다라는 얘기야. 이 뱉은 전자 누구한테 갔을까? 얘한테 갔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구리가 잃은 전자를 얻으면서 환원이 됐다라는 걸로 우리가 어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 갔죠? 그래서
얘네 둘은 어떻게 봐도 된다? 완전히 같이 움직이는 걸로 봐도 된다. 산소를 뱉었으면 전자를 얻은 거, 산소를 얻었으면 전자를 뱉은 거라고 여러분이 연동을 시켜도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 갔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으면 될 거고, 뒤로 갈수록 스피드가 점점 빨라질 건데 처음에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 이때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색상이야. 구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을 띱니다. 여기에다가 직접 적는 것보다 선생님 추천은 옆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깨끗하게 정리해 두는 걸 추천을 해. 구리, 금속은 붉은색. 여기에 있는 산화구리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그래서 우리 색을 두 가지를 배웠죠. 나도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구리, 금속은 붉은색, 산화구리는 검은색. 그리고 이따가 나올 거기는 한데 미리 해두면 CO2 플러스라는 이온이 있죠. 구리 이온은 수용액 내에서 푸른색이야. 오케이? 그래서 구리가 되게 색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상은 여러분이 잘 외워주고 있어야 되고, 색상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철이라는 녀석이 있어. 철은 금속 상태일 때 이런 식으로 쓰거든. 선생님 그럼 금속 상태일 땐 그냥 원소기호만 쓰면 되네요. 맞아. 이렇게 원소기호만 써주면 돼. 근데 이온이다 하면 전하량을 써주면 되고, 산화물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지. 산소가 포함이 돼 있어야지. 이해 갔죠? 자, 그럼 철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입니다. 철 같은 경우에는 산화물을 이루게 되면 3+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우리 통합과학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e2O3, 얘가 산화철이죠. 이런 경우에는 붉은색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둘이 반대네 이렇게 잔머리 써가지고 외워줘도 되고, 철이 평소에 무슨 색인지 우리가 잘 몰라. 메탈 지질이라 그러면 그거 회색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과학에서는 검은색이라고 하고 있더라고. 근데 녹이 슬면 붉게 변한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도 도움이 되더라고. 이해 갔죠? 그래서 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빨리 잘 튀어나올 수 있게 외워주는 게 좋아. 그래서 뭐 붉은색이 생겼다 그러면 구리금속일 수도 있고 산화철일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검은색 뭐가 생겼다 그러면은 철금속일 수도 있고 산화구리일 수도 있고, 수용액에서 구리 이온이 많아진다 그러면 푸른색이 짙어질 거고, 구리 이온이 줄어든다 그러면 푸른색이 옅어지게 될 거야. 뭔 얘기인지 가죠. 그래서 색깔 변화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화학식을 여러분이 볼 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야? 요 화학식을 기준으로 할 때 왼쪽 보러 뭐라 그래? 반응전이야.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여기 점선 오른쪽을 뭐라 그래?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반응전이고 여긴 결과야. 오케이? 반응전에 구리 금속이 있었는데 결과 산화구리가 생겼다. 반응 전에 붉은색 금속이 있었는데 반응 후 결과에는 검은색으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으면 되고,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라 가지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구리 금속은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질량이 증가했을 거야. 이유는 뭐야?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먼저 이제 가죠. 그래서 질량이 증가했다 또는 산화됐다 또는 뭐 얘가 환원됐다라는 것들 개수까지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색깔 변화까지 여러분이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되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거니까 엄청나게 어때?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 이해 갔죠? 오케이?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한번 봅시다. 처음에만 좀 디테일하고 뒤로 갈수록 스피드가 붙을 거니까 기초 잡는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잘 따라와. 이해 갔죠? 잘하고 있지? 큐 돌리지 마. 죽일 거야. 자, 그 속불꽃에다가 이제 가열을 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내가 이제 말해서 했듯이 속불꽃에다가는 뭐 한다라고 했냐면 연소한다라고 하지 않았고 뭐 한다 그랬어? 가열한다라고 내가 표현을 한 거 알겠죠? 자, 속불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 산소 공급이 없습니다. 산소 공급이 없고요. 누가 공급되냐면 연료로부터 탄소가 공급돼. 탄소가 공급돼. 탄소 공급. 이거는 속불꽃의 특징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탄소가 공급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있는 이 탄소라는 녀석은 우리 통합과학 한정인데 산소를 되게 좋아하는 녀석이야. 오케이? 산소를 되게 좋아해. 여기 있는 탄소는 산소를 되게 좋아해. 일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
탄소는 산소를 되게 좋아해.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어. 산소가 충분히 많은 상황에서 결합을 하면 CO2가 되고,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합을 하면 일산화탄소가 돼. 어쨌든 탄소는 어때? 산소를 좋아해. 그러면은 CO 일산화탄소인 상황에서도 산소를 공급을 해주면 더 처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CO2가 되려고 노력을 해. 이런 것도 탄소의 성질이니까 옆에다가 잘 정리를 해두세요. 탄소는 산소를 좋아해. 그래서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에선 CO2, 좀 덜 공급되는 상황에선 CO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근데 CO에다가 산소를 더 많이 공급을 해주면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정리를 해두세요.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 좀 정리도 해놓고, 그럼 속불꽃에다가 가열했을 땐 탄소가 공급된다. 산소를 좋아하는 탄소라고 항상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는 게 좋아. 오케이?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식을 정리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 자, 그럼 해볼게. 속불꽃에다가는 뭘 가열하는 거냐면, 지금 그림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겉불꽃에다가 끄슬렸잖아. 거기 끄슬렸더니 어떻게 됐냐면 붉은색이 검은색으로 변했거든. 이 검은색 부분을 속불꽃에다가 가열할 거야. 검은색 부분이면은 얘라는 거를 빨리빨리 알아채야 돼. 산화구리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속불꽃에서 뭐가 공급이 되냐면 탄소가 공급이 될 거고 열이 공급이 될 거니까, 열이 공급이 된다라는 건 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지진다라는 거는 변형이 가능하거나 산소를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 갔죠? 그래서 산소가 더 좋아하는 애한테 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탄소를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면 CU는 원래대로 돌아오고, 탄소가 산소를 뺏어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 여기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됐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얘도 여러분이 이해가 됐으면은 이 형태를 갖다가 그냥 많이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자꾸 식을 써보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일단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CU5가 CU 구리 1개 맞고요. 산소 1개, 산소 2개. 틀렸네. 여기다가 2 달아주시고 2. 그럼 여기도 2 달아줘야지. 왜? 구리 2개 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탄소 1개, 탄소 1개. 맞아 들어간 것 같은데? 그치? 이런 상태로 진행을 갖다가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우리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산화구리는 검은색. 근데 얘가 생구리가 됐어. 구리 금속이 됐어. 산소를 잃었어. 뭐 됐다 그래? 환원됐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고, 탄소는 안 해봐도 됩니다. 왜? 하나가 환원됐으면 다른 애는 100% 산화가 됐어야 돼. 얘는 산화가 돼야 돼. 산화. 화학을 미리 배운 친구들은 뭐 산화수 이런 걸로 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산소의 움직임 또는 전자의 움직임으로 풀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얘가 환원됐다라는 건 산소를 잃었다 또는 전자를 얻었다. 이해 갔죠? 탄소는 산화됐다라는 건 산소를 얻었다. 그치? 근데 전자는 잃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둘이 같은 지표다라는 거 자꾸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여러분도 그냥 끄덕끄덕거리지만 알고 부지런히 정리를 해두세요. 오케이? 산소 잃었다, 전자 얻었다. 얘는 산소 얻었다, 전자 잃었다. 자꾸 해봐. 그러다 보면 되게 많이 익숙해질 수가 있어. 이해 갔죠? 색깔은 어떻게 변했어? 검은색이었던 산화구리 부분이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구리막대의 질량을 체크를 해보면 미량이기는 해도 어떻게 됐을 것이다? 줄어들었을 것이다. 왜? 결합되어 있던 탄소가 빠져나가고 이산화탄소로 날아가 버릴 거니까. 오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산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게 돼. 그래서 우리 뒤쪽으로 한번 와보면은 그 4페이지랑 5페이지에 산소가 이동하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산화환원 반응의 예들이 나와 있는데 거의 얘네만 나오고, 뒤쪽에 한 번 더 넘겨보면 7페이지에 3번에 마그네슘 가루와 드라이아이스의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 정도까지,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호흡 정도까지, 왜 자꾸 늘어나 이 새끼야 하는데 너네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야. 얘네들까지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미안해. 그 옆에 있는 2번의 산화구리와 탄소가루의 반응 요거까지 우리가 잘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소의 이동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 다시 앞쪽으로 3쪽으로 와가지고 너네한테 좀 강조를 해야 될 게 있어. 얘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니까 이것도 다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게 해야 돼. 내가 계속 강조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지울게. 우리 이제 다른 것도 써야 되니까. 우리 산화환원 반응에서 쓸 수 있는 팁을 내가 정리를 해둘 거야. 그러니까 그 팁을 잘 활용하면 나랑 같이 극락으로 갈 수 있어. 오케이? 다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야. 다 맞춰버리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3페이지에 보면은 통합과학에서 잘 먹히는 산화환원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녀석 같이 한번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팁은 총 6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부 정리하고 이따가 2부 촬영을 할 때 더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해하는 데 필요한 팁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6개 정도 들어갈 거니까 거기 칸을 여러분이 잘 나눠가지고 한번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면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건데 팁인데 팁 1번. 일단은 금속이나 아니면 판이나 아니면 가루나 아니면 리본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원소기호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오케이? 화학식을 표현할 때 말하는 거야. 금속 땡땡 금속 판 가루 리본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원소기호 그대로 써주는 거야. 오케이? 원소기호 그대로. 오케이, 원소기호 그대로. 그 다음 두 번째 땡땡 이온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게 되면은 전하량을 갖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 땡땡 몇 플러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온으로 나타내 줄 줄 알아야 돼. 마이너스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얘랑 둘이 다른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오케이? 얘는 뭐야? 구리 금속, 구리 가루, 구리 판, 구리 리본 같은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얘는 구리 이온이라고 해줘야 돼. 어떻게 구분해요? 식으로 구분하면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눈깔에 보이고요. 얘는 눈깔에 안 보여. 근데 색은 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여러분한테 나타냈던 표현인데 두 번째 거에 대한 예로 CU2 플러스가 정말 잘 나와. 얘는 수용액 내에서 푸른색을 띄어. 알갱이는요 안 보여요. 알갱이 안 보여요. 알갱이 안 보이고 색깔만 나타나. 거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파워에이드처럼 생각을 해주면 돼. 파워에이드처럼 푸르딩딩한 국물처럼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잘 생각해보면 너네 파워에이드 보면은 푸른색 빛깔인데 알갱이는 안 보이죠. 아 씨발 그거 구리이온인가요? 아니고 그냥 색깔을 그렇게 낸 거고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우리 이온의 색깔을 갖다가 말할 때 얘밖에 안 나와. 뭔 얘기인지 가죠. 그리고 얘는 이온이 됐다라는 것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녹았다라고 편하게 말해줘도 돼. 수용액 상태로 녹았다. 또는 여기 위에는 1번 같은 경우에 금속이 됐다, 판이 됐다, 가루가 됐다, 리본이 됐다 이런 것들은 석출됐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주는데 그거는 2부 때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석출됐다, 얘는 녹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이따가 내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 일단 요 녀석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얘는 이제 그야말로 야매 팁인데 이거는 좀 잘 알고 계세요. 탄소는 탄소로 연결하고 어떤 원소가 나타나게 되면은 뭐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금속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따가 설명을 할게. 이거 왜냐면은 그냥 내가 만든 팁이거든. 통합과학에서 100% 먹히는 팁이거든. 이거 외에 절대 변수가 발생하지 않아. 왜냐면은 통합과학에서는 이 교육과정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뭔진 모르겠는데 날 믿고 일단 한번 써봐봐. 너네한테 도움 되게 많이 될 거야. 이따가 어떤 의미인지 딱 알 수 있게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네 번째. 얘 또는 얘 이런 애들 있지? 이 상태로 존재시키면 안 돼. 우리 공기 중에서 수소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 절대로. 어떻게 존재해? 이렇게 존재해. 기체 상태로. 얘는 어떻게 존재해? 이런 식으로 존재해. O2라고. 그러니까 H를 H라고 그대로 쓰고 O를 O라고 그대로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산화구리라는 녀석을 수소와 함께 반응을 시켰다 하면은 되게 맞아 보이잖아. 무조건 틀려.
이래야지 맞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수소랑 반응시켰다 그러면 수소잖아요. 수소기체라고 안 했잖아요. 아니야. 수소는 무조건 이렇게 써줘야 돼. 그리고 산소기체랑 반응시켰다 또는 산소와 반응시켰다라는 것도 어떻게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이해 갔죠? 얘를 이런 식으로 쓰면 어때?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갖고 이렇게 써주면은 되게 맞는 것처럼 생겼잖아. 근데 틀렸어.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기체의 상태로 좀 표현을 해주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1번이랑 2번이랑 4번은 되게 기본적인 것들, 화학에서의 약속 같은 것들 아니면 상식 같은 것들이고 3번은 내가 만들어낸 야매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야매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내가 볼 땐 야매가 더 도움이 많이 돼.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줄 거고 일단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얘네 이용해갖고 다양한 경험을 한번 쌓아봅시다. 일단 4페이지, 5페이지를 갖다가 동시에 한번 볼 건데 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광합성 반응이 나와 있을 거야. 그리고 광합성 반응 옆에 보면은 화학식으로 내가 꾸며놨는데 화학식을 내가 써놓은 거는 여러분한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이 어때야 돼? 쓸 수 있어야 되고 개수까지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광합성에서 여러분이 안 헷갈릴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석연료의 산화환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산화환원 같은 경우에도 화석연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산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철의 재련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도 이거 이제 통합과학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들은 건데 중딩 때 이것도 다 한다며. 그래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화학 반응식 일단 다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개수도 맞출 수 있게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갖다가 얻어낼 수가 있어. 이해 갔죠? 같이 봅시다. 자, 일단 광합성이라고 써있는 녀석부터 한번 볼 건데 광합성 거기에 보면은 뭐 위쪽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기는 해. 그쵸?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화학식으로 나타내기 전에 한글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얘는 일단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냐면은 무기물을 태양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유기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유기물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 보러 우리는 포도당이라고 불러주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크게 봤을 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무기물을 갖다가 합칠 거냐면 물이라는 녀석이랑 식물이 들이마신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뭐로 조질 거야? 태양 에너지로 조질 거야. 그쵸? 태양 에너지로 조질 거야. 용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파식! 이렇게 용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용접을 시켜줬더니 누가 만들어진 거야? 포도당이랑 산소가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거의 알짜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것까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이것만 진행을 해볼게. 그럼 얘네를 화학식으로 한번 진행을 시켜보면 분필이 다 부러졌어. 화학식으로 한번 진행을 시켜보면 H2O 이산화탄소 포도당 산소 이렇게 쓰면 어때? 안 된다고. O2라고 써주라고. 오케이? 혼자 화내는 것 같은데 강조를 많이 하려고 그래서 그래. 미안해. 자, 그리고 개수는 맞추는 거를 여러분이 할 줄 알면 좋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 익숙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은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666이다. 포도당만 빼고 666 달아주면 개수가 맞아 들어가.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 뭐 해볼 거냐면 여기 위에 거 이제 지울게요. 이 상태로 뭐 해볼 거냐면은 산소 지표 보고 한번 판단해보고 전자 지표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 수소 지표까지 우리 한번 볼 거야. 오케이? 산소 지표로 우리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여줄게. 여기 있는 물은 연결하려고 했어. 존나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했는데 얘한테 이어야 되나 얘한테 이어야 되나를 되게 많이 헷갈리게 될 거야. 나는 알아. 왜? 여기다 연결하는 거야. 어떻게 알았노? 하는데 얘는 어디에다 연결하는 거냐면 얘는 여기에다가 연결하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해줬었던 야매가 있었죠. 탄소는 탄소에다가 연결해 주는 거. 너네한테 엄청 도움될 거라고 내가 아까 전에
얘 고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되게 많이 도움이 돼. 오케이? 탄소 연결해주면 돼. 그러면은 해석만 하면 돼. 산소 지표 보기로 했죠? 산소 12개, 산소 6개. 잃었네. 6개 잃었네. 그쵸? 그래서 얘는 산소 잃었다. 산소 잃었으면 뭐라고? 환원됐다. 이 새끼는 안 해봐도 산화됐어야 돼. 그죠? 산화됐어야 돼. 산화. 이 색깔이 아니에요. 산화됐어야 돼. 산화. 어떻게 알았어? 산소 6개, 근데 산소가 12개가 나와 산소 얻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개수를 맞춰봤더니 예를 들어서 산소 3개를 갖다가 잃었는데 여기서 산소를 6개를 잃었어. 이건 존나 미라클이야. 말도 안 돼. 예수님이야. 그치? 굴비 하나 넣어서 2개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자기가 뭐가 틀렸다는 거야? 개수가 틀렸거나 산소에서 빡대가리 짓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맞아 들어갈 수 있게.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그 밑에 보면은 식을 내가 똑같은 걸 하나를 더 써놨죠. 수소지표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나는 한 번 더 쓰기 귀찮으니까 여러분이 그 밑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세요. 수소 12개. 수소 없어졌네. 12개를 잃었네. 수소 잃었을 때 우리 산화됐다라고 하기로 했었죠. 얘는 수소 없었네. 수소 12개 생겼네. 수소 얻었을 때 우리는 환원됐다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는 뭐 됐다고 하는 거야? 산화됐다. 얘는 환원됐다. 왜? 산소를 얻었으니까 수소를 얻었으니까. 산소를 얻었으니까 수소를 잃었으니까. 오케이? 얘는 반대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우리 이것만 보고도 뭘 판단할 수 있다고? 물은 전자를 잃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는 전자를 얻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어때? 있다고. 왜? 산화되고 환원됐다라는 건 그 지표 자체가 존재를 하는 거라고. 이해 갔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조금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은 광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동화작용이야. 에너지를 흡수하는 작용이니까 이거 자체가 어때? 에너지 흡수하는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 TV자 룰이고 상식인데 누가 산화됐어? 라고 하면 누가 산화됐어? 라고 하면은 산화된 결과물을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산화되기 전 상태를 말해줘야 돼. 오케이? 물이 산화됐어 라고 해야지 산소가 산화됐어 라고 하면 안 돼. 이해 갔죠? 얘는 이산화탄소가 환원됐어 라고 해야지 포도당이 환원됐어 라고 하면 안 돼. 선생님 그럼 이거 룰로 만들어 보면 왼쪽에 있는 거 읽어주면 되는 거네요. 산화된 거 뭐냐? 환원된 거 뭐냐? 이 둘 중에 하나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보로 뭐라 그래? 지가 산화됐으니까 환원제. 그죠? 얘는 산화제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 이해 갔죠? 그래서 광합성에서 선생님이 이때까지 이제 통합과학 짬밥이 있잖아. 그치? 짬밥이 있고 솔직히 너네가 볼 때도 많이 했어.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런 거 잘하는 거 있지. 이런 건 너네 다 잘해. 내가 너네를 잘 알고 있어. 너네 이거 되게 잘할 거야. 조금만 지나면 다들 잘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걸 여기에다가 짬뽕 시킬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광합성, 동화작용, 에너지 흡수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얘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였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이해 갔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했으니까 세트로 어디로 가볼 거냐면 뒤쪽으로 넘어와서 7페이지에 호흡 봅시다. 호흡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과 반대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기는 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안해. 4페이지 광합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이게 알자라고 얘기했었고 원래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원래 이게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밑에다가 너네 귀찮겠지만 하나만 더 적어둘래?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 원래는 이게 맞아. 원래는 이거야. 원래 이거야. 근데 6H2O 날리고 여기 6H2O 날려가지고 6H2O가 남게 되고 여기는 H2O를 날려버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물이 쓰여서 이렇게 남는 반응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반응은 너네 우리 책에 내가 적어놓은 반응이 이제 익숙하게 나오기는 할 건데 간혹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학교 선생님이 꼭 이걸 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시고 이 식을 냈다 해도 전혀 낯설어 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거니까.
언니 이제 가죠. 그래서 요렇게 또 낯설지 않게 밑에다가 한 번 더 적어주세요. 너네 지금 자세가 거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거나 자거나 아니면 그럴 것 같은데 열심히 적어 빨리. 적어. 너네 도움되라고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7페이지로 한번 와봅시다. 적었죠? 자, 7페이지로 한번 와봅시다. 자, 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호흡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을 건데 호흡이라는 녀석 우리 해봐야 돼. 호흡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 한번 정리하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고 폐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 죽일 거야. 이거 세포 호흡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고 세포 내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죠. 폐에서 일어난 거 외호흡이라고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세포 호흡은 뭐냐면 포도당을 연소는 좀 그렇고 산화시켜서 그렇죠? 산화시켜서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과정 때문이죠. 그렇죠? 포도당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 같은 거를 다 태워버릴 수가 있죠. 포도당은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된다고 하고 그게 살찌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태워버려야지 운동 열심히 해서. 자,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포도당이랑 산소를 갖다가 반응을 시켜갖고 물이랑 이산화탄소로 다시 되돌릴 거야. 어라, 이거 아까 전에 많이 봤는데 이거 뭐였어? 이거 둘이 태양 에너지로 용접되면은 이거 둘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광합성 반응의 역반응이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거고, 요 반응 자체가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우리 예전에 1학기 때 배웠었던 거, 여러분 기억 속에서 삭제됐던 거,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 오케이, 이화작용. 자, 그래서 포도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옆에 에너지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건데 너무 낯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발열 반응이다 라는 얘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포도당을 화학식으로 씁시다. C6 H12 익숙하게 하세요. 이것도 꼭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문제 안 주어져 잘. O2 O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꾸 연습을 하세요. H2O CO2 에너지는 일단 화학물질은 아니니까 우리 제낍시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 좀 한번 지워보고 가보자. 얘도 일단 여러분이 뭐가 뭐다라고 하기 전 쉬운데요. C를 C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맞는데 일단 개수부터 한번 연결을 해줘야 돼. 안 쓰고요. 6 쓰고요. 6 쓰고요. 6 쓰면 됩니다. 익숙하게 해두는 게 훨씬 더 좋아.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자, 탄소로 연결을 해줍시다. 나머지는 나머지한테 연결을 해줍시다. 오케이, 얘 봅시다. 산소 6개, 산소 12개, 산소를 얻었네요. 이거 뭐 됐다 그래? 산화됐다라고 해줘. 포도당을 산화시켰다라고 얘기해주고, 포도당이 전자를 잃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소를 봐도 어때? 수소를 잃었죠? 그러니까 산화 맞죠? 3개의 지표를 다 봤는데 무조건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얘 100% 환원이지 왜?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산소 12개였는데 6개 됐네. 잃었네. 수소 없었는데 수소를 12개를 얻었네. 그쵸? 그럼 얘는 전자를 어땠을까? 얻었겠죠. 그치?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건 2학년 때 하시고요. 그냥 이거 보면은 전자를 잃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얘는 전자를 잃었다, 얘는 전자를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통합과학에서 그 정도면 충분해. 이해 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맞춰볼 수 있으면 되고, 예보로 환원제, 예보로 산화제라고 부르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우리 앞에 하나 있는 것만 더 하고 쉽시다. 그치? 그게 시간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 자, 우리 4페이지로 한번 와보면은 아래쪽에 화석연료의 연소라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대빵 중요합니다.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연소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어떤 개념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빠르게 결합시키는 가열 반응이었었어. 그쵸? 열작용이었었어. 자, 그래서 화석연료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어디가 기원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어디가 기원이야? 화석이 기원이지. 화석은 뭐가 기원인데? 생명체의 기원이잖아. 그쵸? 그럼 너네 알잖아.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녀석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그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요 성분들을 갖다가 포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근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거의 2개 정도만 배워. 그래서 그 2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석탄 또는 코크스라고 불러주는 녀석 바로 얘. 오케이? 얘는 석탄이나 코크스라고 불러줘. 얘를 갖다가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 가열을 갖다가 시켜준다. 이거로 뭐라 그래? 연소라고 얘기를 해주고 탄소는 산소를 좋아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거야? 결합하게 될 거야. 아까 전에 내가 한번 언지를 했었는데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열하는 것도 연소라고 하기는 하는데 걔는 불완전 연소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완전 연소고요. 여러분 시계 써 있는 거. 완전 연소라고 불러주는 거고 불완전 연소라고 불러주는 녀석도 위에다가 안 써도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옆에 철의 재련에 있어. 걔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할게. 오케이? 얘 보고 빨리 해보자. 탄소는 탄소로 연결. 요 야매 팁 졸라 잘 통합니다. 진짜 너네가 만족 흡족해하면서 쓰게 될 거야. 친구한테 막 자랑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시시해갖고 산소를 얻었죠. 그리고 개수 맞는지 봤는데 개수 맞죠.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산소를 얻었죠. 산화됐다. 얘는 모르겠는데 환원됐어.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산소를 뺏겼어 라고 해도 되고 전자를 얻었어 라고 해도 되고 얘는 산소를 얻었어 또는 전자를 잃었어 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 수소는 없잖아요. 없으면 그냥 얘기 안 하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소를 갖다가 시켜주면은 여기에 부가적으로 뭐가 나오니? 열이랑 빛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저 열이랑 빛을 이용해 가지고 인류의 문명을 갖다가 발달시키는 데 많이 썼었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산성을 갖다가 늘리고 또 산업이 발달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뭐 석탄으로 예전에 기차 같은 것들이 다 앞으로 갔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삽으로 석탄 퍼가지고 막 이렇게 중기 열차 이런 데다가 넣어주면은 막 칙칙폭폭거리면서 앞으로 가고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공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동을 했고 되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많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야. 여기는 CO2가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문제야. 얘가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되기도 하고 산성비가 내리기도 하고 얘는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갖다가 일으키게 되는데 온실 효과가 나쁜 거는 아니야. 이불 덮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 이불을 너무 과하게 덮으면 지구온난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야 이번에 태풍 도는 거 보고 이번에 비 오고 그런 거 봐봐. 비 온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라는 거 자체가 증발이 되게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야. 잘 생각해봐. 그치? 비가 많이 온다는 건 그냥 갑자기 비가 없던 게 갑자기 뭐 타노스가 이런다고 비가 우와 내리고 이럴 수 뭐 있겠지. 근데 우리 지구에선 그러지가 않아. 그래서 증발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고 증발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지구 기온이 꽤 높아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게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조심해야죠. 너는 우리도 신경 많이 써야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방금 전에 내가 말했던 얘기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연소라는 게 인류의 문명의 발달에는 기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인류한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 줄이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뒤쪽에 있는 어떤 내용이랑 연결돼 가지고 나오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랑 연결돼 가지고 나와. 우리 동력이나 아니면 전기 에너지 같은 거 얻어낼 때 이런 식으로 화력 발전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풍차 돌아가는 그 바람 에너지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파도 에너지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수력 발전을 이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친환경 에너지를 갖다가 얻어내자라는 걸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단원이 뒤쪽에 따로 있고 요즘에 주식으로도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주식을 사두면은 많이 오를 거다라는 거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뭐 그렇대요. 나도 조금 넣었는데 뭐 그렇대.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또 그 화석연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 녀석이죠. CH4. 오, 얘랑 얘를 표현하고 있네. 그쵸? 얘네를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화석연료들이 있는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얘네 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C랑 H 들어가 있으면 화석연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쫄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얘도 연소를 시켜버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 얘네 둘이 반응하면 얘랑 얘랑 반응하면 오호 이산화탄소. 얘랑 얘랑 반응하면 오호 물이 나오겠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뭘 했냐면 탄소는 탄소의 연결. 나머지는 나머지의 연결. 그 다음에 개수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탄소 1개, 탄소 1개. 맞네. H 4개, H 2개. 얘가 2배여야 해. 그죠? 그러면 맞아졌죠? 그리고 산소가 2개, 산소가 2개니까 총 4개. 그럼 얘도 2개. 그러면 맞죠? 검토해볼까? 탄소 1개, 1개. 수소 4개, 수소 4개. 산소 4개, 4개. 맞았네. 그쵸? 이 상태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책에 있는 개수랑 똑같죠? 자, 그러면 얘는 수소를 잃었네 또는 산소를 얻었네. 뭐라 그래? 산화라고 얘기해주면 되고 위에 있는 거 헷갈리니까 지울게. 그리고 얘는 산소가 4개였는데 2개가 됐으니까 잃었네. 환원됐네 라고 해줘도 되고 지긋지긋하게 반복할 거야. 얘는 전자 잃었네. 얘는 전자 얻었네. 얘는 수소 잃었네. 얘는 수소 얻었네. 이런 식으로 다른 지표에도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여기서 산화환원이랑 지표 같은 거 여러분이 잘 적용하고 여기는 야매 팁 같은 거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큰 그림도 좀 보라고. 오케이? 아까 전에 말해줬던 거 무슨 뭐 이게 인류 문명에 도움은 됐는데 뭐 환경에서 좀 악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남아있는 내용 좀 연결해 가지고 합시다.